잠깐, 진짜 소름 돋는 얘기 들었어? 그게 뭔데? 산골에서 만난 어린애가 곧 엄청난 일이 터진다고 했어. 미국에서 발표가 나온다는데. 어린애가 뭘 알겠어? 그런데 그 애가 지금까지 말한 거 다 맞아떨어졌다니까. 진짜 기묘해. 설마, 그런 게 있을까? 그러니까 내 말 끝까지 들어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두 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저조차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직접 목격한 일이기에 더 이상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 전 저는 경기도의 한 작은 산골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다른 취재 건으로 갔던 건데 우연히 만난 한 아이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아이가 본 것은 앞으로 일어날 거대한 변화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가을날이었어요. 경기도 깊숙한 산골 마을,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었죠.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는 한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또래 아이들처럼 웃거나 뛰어놀지 않고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저 내성적인 아이러니했는데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밤에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하늘에 붉은빛 달이 떴고 한밤중에 산새들이 울기 시작했다고 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셨어요. 4살 때부터 그 아이는 가끔씩 어른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말한 것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기 시작하면서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 봄에 아이가 갑자기 큰 바람이 올 거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며칠 후에 태풍이 왔거든요. 그것도 기상청에서 예보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태풍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몇 번 더 반복되면서 가족들은 그 아이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작년 여름에 일어났어요. 작년 여름 어느 날 그 아이는 갑자기 심한 열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고열에 시달렸는데 무려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오직 물만 마셨다고 해요. 정말 걱정이 많이 됐어요.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아이가 계속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했거든요. 할머니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열흘째 되던 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깊은 밤 갑자기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더니 마당으로 뛰어나갔다고 해요. 가족들이 황급히 따라 나가 보니 아이는 맨발로 차가운 땅을 딛고 서서 북쪽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정말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어요. 저 멀리 바다 너머에서 큰 폭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폭풍이 곧 여기까지 올 거예요. 아이의 어머니는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평소 아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아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아이의 몸을 빌려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너무 깊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아이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탑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억울하게 목소리를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거예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것들이 모두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해요. 8살 아이가 흘리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마치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담은 듯한 눈물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 오래 속았어요. 진실을 말하려던 사람들의 입이 막혔어요. 하지만 이제 하늘이 더는 참지 않아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가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해가 서쪽 하늘에 걸릴 때 태평양 저편에서 특별한 소식이 전해질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이 땅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발표가 될 거예요. 아이는 이것을 바다 건너편의 불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멀리서 타오르기 시작한 불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 불꽃이 이곳에 닿는 순간 오래된 어둠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 시점에
그런 발표를 하게 되는지 아이는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그들의 서랍에는 오래전부터 쌓여온 기록들이 있어요. 그동안 침묵했던 이유가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고 해요.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실의 흐름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마치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해저, 화산이 마침내 폭발하듯 억눌려 있던 진실이 분출할 때가 왔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하늘의 때가 무르익었고 땅의 부르짖음이 임계점에 도달했기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사건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이가 본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지는 모습, 그동안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이들이 무릎을 꿇는 장면,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걸어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 이 모든 것이 그 특별한 날의 발표를 기점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어요. 아이의 예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지금까지 침묵을 강요당했던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협받았고 무시당했고 때로는 생명의 위험까지 느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입을 다물어야만 했죠. 어떤 이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신병자로 낙인 찍히고 사회에서 격리되었어요. 또 다른 이들은 음모론자라는 딱지가 붙여져 조롱의 대상이 되었죠. 하지만 아이는 분명히 말했어요. 그들이 품고 있던 진실의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울 때가 왔다고. 그날의 발표는 마치 봄비와 같아서 그동안 메마른 땅 속에 숨어 있던 씨앗들을 일제히 깨어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인정이라는 보호막 아래 그들은 드디어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가 그들의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죠. 아이는 특히 한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다고 해요. 작은 방에서 혼자 울고 있던 한 사람이 텔레비전을 보며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모습. 그 사람은 20년 넘게 어떤 진실을 혼자 간직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가족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그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의 안도감과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해요. 또 다른 극적인 장면도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던 한 언론인이 간수로부터 특별한 소식을 듣게 되는 장면이었어요. 그 사람의 공식적인 죄목은 국가기밀 누설이었지만 실제로는 어떤 권력층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것이 진짜 이유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있을 발표를 통해 그의 모든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면서 그는 하루아침에 죄인에서 영웅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였어요. 이런 반전의 드라마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아이는 예언했어요. 마을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할아버지가 실은 역사의 증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직장에서 문제아로 취급받던 직원이 사실은 거대한 부정의 유일한 목격자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식으로 말이에요. 특별히 아이가 본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30년 동안 매주 같은 장소에서 혼자 피켓을 들고 서 계셨던 할머니였는데 모든 사람이 그분을 무시했지만 그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그 할머니의 모든 주장이 사실로 판명되면서 그분은 시대의 선견지명을 가진 예언자로 재평가받게 된다고 했어요. 또 다른 영웅은 젊은 컴퓨터 전문가였어요. 그는 우연히 발견한 어떤 디지털 증거들을 목숨을 걸고 보관해왔다고 해요. 여러 번 해킹 시도와 협박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그 진실을 지켜냈고 마침내 그의 증거들이 빛을 보게 되면서 디지털 시대의 의로운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수백 수천 개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아이는 예언했어요. 그들의 희생과 인내가 헛되지 않았음이 증명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 태어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진실의 폭로가 단순히 과거 청산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아이는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억압받았던 이들이 일어서면서 사회 전체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이며
그동안 막혀있던 혈관이 뚫리듯 나라 전체의 생명력이 돌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무너져 내릴 것들에 대한 예언도 있었어요. 아이는 그것을 거대한 성의 붕괴라고 표현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견고해 보이는 성이었지만 그 기초는 이미 썩어서 부서져 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 성을 이루고 있던 돌 하나하나가 모두 거짓과 부정으로 쌓아 올려진 것이었기 때문에 진실의 바람이 불자마자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이 성에 살던 사람들을 아이는 황금 가면을 쓴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사람들. 정의와 법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뒤에서는 온갖 불법을 저질렀던 자들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쌓아올린 권력의 피라미드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흩어지는 광경을 아이는 똑똑히 보았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들이 무너지는 방식이었어요. 누군가 외부에서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서 안에서부터 붕괴한다는 거였어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덧붙여가며 만들어온 그들의 세계가 더 이상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진다는 예언이었어요. 아이는 구체적인 장면들도 묘사했어요. 고급 사무실에서 급하게 서류를 파기하는 사람, 비상계단으로 도망치려는 사람, 휴대폰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의존했던 인맥과 연줄들이 하나둘씩 끊어지면서 결국 완전히 고립되고 만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을 지켜주리라 믿었던 시스템이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된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그들이 조작했던 여론이 역풍이 되어 그들을 덮치게 된다고 했어요. 마치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것과 같은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아이는 말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미국에서, 그것도 태평양을 건너와서 이런 변화가 시작되는 걸까요? 아이의 설명은 이랬어요. 때로는 숲 전체를 제대로 보려면 숲 밖으로 나가야 해요. 우리나라라는 숲 안에서는 너무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졌어요. 마치 몸 전체에 병이 퍼진 환자처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죠. 이럴 때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아이는 말했어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했어요. 오랫동안 막혀있던 고름이 터져나가고 썩은 부위가 제거되는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기 때문이라고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수십 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모여진 것들이라고 해요. 외교 문서부터 시작해서 정보기관의 보고서, 내부 제보자들의 증언, 그리고 최근에는 디지털 증거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처럼 하나씩 맞춰지면서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한 그림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국제 정세의 변화, 새로운 지도부의 등장,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인식 때문이라고요. 이 모든 것이 맞물리면서 그 특별한 날짜가 정해진 것이라고 아이는 말했어요. 아이는 이 모든 것을 하늘의 뜻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들의 계획이나 의도를 넘어선 더 큰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이제는 거짓의 겨울이 끝나고 진실의 봄이 올 때가 되었다는 예언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아이가 본 어떤 인물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형상이 서서히 빛 속으로 걸어나오는 장면을 봤다고 해요. 그 인물은 과거에 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거짓 선전과 중상모략에 의해 매장당했던 지도자였다고 해요. 아이는 그를 쓰러진 거인이라고 불렀어요. 한때 이 나라의 희망이었지만 기득권 세력들의 음모에 의해 무너뜨려진 인물.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의 업적은 왜곡되었으며 그의 진정한 마음은 오해받았어요. 하지만 그 특별한 날의 발표를 통해서 그에 대한 모든 거짓이 벗겨지고 그의 진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아이는 예언했어요. 이 거인이 다시 일어서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해요. 그것은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약속이기도 하다고요. 그의 복권은 억울함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거인 주변에 서 있던 이름 없는 영웅들의 존재였어요. 그들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지만 어둠 속에서 묵묵히 진실의 횃불을 지켜온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시민, 말단 공무원, 작은 언론사의 기자, 동네 상인.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지킨 작은 진실들이 모여서 거대한 파도를 이루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 엄청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아이의 예언에 따르면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것이라고 해요. 첫 번째는 기쁨과 환희예요. 오랫동안 진실을 기다려온 사람들, 정의를 믿어온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해요. 마치 긴 가뭄 끝에 단비를 맞는 것처럼 그들의 메마른 마음이 촉촉하게 적셔질 것이라고요. 두 번째는 충격과 혼란이에요. 그동안 믿고 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해요. 자신이 속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한동안 방향 감각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아이는 이것도 치유 과정에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어요. 아프긴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깨달음의 시간이라고요. 세 번째는 분노와 저항이에요. 기득권층과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 거짓된 구조 속에서 이익을 얻어왔던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들의 저항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마치 거센 파도에 맞서 막대기를 세우는 것처럼 무의미한 시도가 될 거라고요. 아이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의 역할을 강조했어요. 디지털에 익숙한 그들은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널리 퍼뜨릴 것이며 새로운 시대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거리로 나온 그들의 목소리가 변화의 힘을 더욱 크게 만들 것이고 그들의 에너지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변화가 단순한 정치인 교체나 정권 바뀜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해요. 아이는 이것을 이식의 대혁명이라고 표현했어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는 것,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겠다는 집단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날이 가져다 줄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여러분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깨어나고 진실을 향한 용기를 내는 순간부터 말이에요.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